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제 아는 분 중에서 질문을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질문의 내용은 뭐였냐면 어제 미국장이 이렇게 크게 빠졌는데 나스닥이나 다우 같은 게 빠졌는데 왜 우리나라는 오늘 이렇게 갭이 나오고 바로 이렇게 바로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느냐 이 부분이었습니다.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갭의 성질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 갭은 메꾸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 갭이 발생하면은 그 갭이 나오고 나서 바로 이렇게 메꾸는 이런 모습들을 보통 볼 수가 있고, 이때도 보통 갭하락 나오고 나서 다음날 바로 메꾸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 이때 갭이 발생하니까 상반갭 이후에 다시 또 다음날 빠지면서 이 갭을 메꾸는, 그러니까 갭은 기본적으로 메꾸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근데 가끔 가다가 5%의 확률로 갭 런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. 이거는 그 방향으로 크게 간다는 건데,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, 예전에 상반갭이 나왔을 때도 있었고, 이런 경우 보시면 지금 갭 나오고 이렇게 방향이 세게 나오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시세가 크게 나오고 그 이후에 갭이 메꿔지는 흐름이었고, 이전에 제가 기억나는 게 바로 이때였는데, 이때 상반갭이 나오니까 이 이후에 추세적으로 상승을 크게 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이때도 하반갭이 나왔고 그 하반갭 이후에 그 방향으로 세게 가니까 그 이후에 추세적인 하락이 이렇게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하반갭 하나, 하반갭 두 개. 그래서 5% 확률로 갭런이 나오면 그 방향으로 크게 가는데, 이 투갭은 좀 다릅니다. 투갭이나 쓰리갭이 연달아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, 이런 경우에는 투갭이 나왔을 때 이 두 번째 갭을 거의 웬만해서는 당일날 메꾸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 개파락이 나왔을 때 이 개파락 이후에 지금 분봉을 보시면은 아침에 개파락이 나왔고 그 이후에 어제 있었던 요 자리를 이렇게 바로 메꾸고 30분 봉상 또는 10분 봉상 이렇게 보셨을 때 쌍바닥을 만들면서 분봉상 다시 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든 모습입니다. 그 이유는 이 갭을 메꾸지 않고 만약에 추세적으로 하락한다면 이 두 번째 갭을 메꾸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갭을 메꿔야 되는데 그러기가 되게 힘든 모양이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 갭을 메꿔버리면 좋은 점이 또 개파락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미국장이 또 빠지면 또 개파락이 나올 수가 있고, 그러면은 요 갭을 메꿨기 때문에 이제 또 두 번째 갭이 발생해서 그 갭을 다시 또 장중에 메꾸면서 다시 또 하락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금요일날 그리고 어제 연달아서 하방 베팅을 했는데, 지금 보시면은 19일날 보시면 여기 풋이라고 나와있지 않습니까? 이게 하방 베팅을 한 것인데, 하방 베팅으로 해서 한번 수익을 챙겼고,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렇게 하방 베팅을 한 부분을 이제 아침에 웬만하면 다 거의 다 정리를 했습니다. 그 이유는 제가 갭 하락 나오고 이 갭을 메꿀 확률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방 베팅은 이 갭 하락만 먹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두 번째 갭이나 세 번째 갭은 당일날 메꾼 성질이 있다는 것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현재는 이렇게 갭을 메꿨고 분봉상 쌍바닥을 만든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단기적인 지수 상방의 가능성이 좀 보이는 상황입니다. 지금 외국인을 지금 포지션을 보셔도 이제 어느 정도 하방으로 했다가 다시 또 선물을 지금 사들였고 분봉상 쌍바닥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단기적으로는 한 430포인트 정도까지는 상방을 좀 가지 않을까. 근데 여기서 이제 갭이 또 메꿨기 때문에 또 하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동시에 생각을 하셔야 되고, 지수 상방인 자리에서 저 같은 경우는 시장 주도주를 단기 베팅했는데, 제가 오늘 베팅한 이제 종목을 보시면 한미반도체, 이런 한미반도체처럼 추세가 살아있으면서 시장 대비 강한 종목, 한미반도체, SK머티리얼즈, 해성DS, 그리고 또 제가 기억하기로는 DB하이텍, 이런 종목들을 베팅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
전기차에서 반도체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 그런 겁니다. 그래서 한미 반도체, 뭐 DB 하이텍, SK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,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제가 주식 선물로 좀 크게 들어갔는데, 지금 보시면은 이게 주식 선물에 있는 계좌인데 이쪽에 있는 네이버를 주식 선물로 이제 한 5천만 원 정도 베팅을 한 상황입니다. 그래서 카카오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인 반등에서 2, 3% 정도 반등이 나온다면,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쌍봉인 대략 45만 3천 원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자리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투어 예전에 보시면 요때 이런 식으로 하락 후 반등, 이런 모습을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도 그렇게 베팅을 했고,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베팅을 한 것이 원전주입니다. 원전주 중에서 우리기술하고 한전기술 이렇게 베팅을 한번 했는데, 이 우리기술을 보시면 제가 혹시나 하는 바람에 한번 베팅을 해봤는데, 예전에 요 자리가 그 중앙에너비스 자리랑 좀 유사합니다. 그래서 중앙에너비스 보시면 이렇게 올라갈 때 딱 요 자리 때 제가 이제 그 대회에서 잘하시는 분들 보니까 이 자리에서 크게 베팅한 분들 봤습니다. 근데 이 다음날 이렇게 19% 정도 상승을 했는데, 혹시나 우리 기술도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런 생각으로 한번 베팅을 해봤고,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차트가 워낙 좋아서 내일 정도, 하루 정도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시면은 한전기술은 오늘 단기 매매 한번 했고, 그 다음에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양봉 눌림목 양봉 패턴, 그래서 베팅했고, 보성 파워텍, 그리고 시젠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3바닥 하나 둘 3바닥 베팅해서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 먹고, 넵튠 같은 경우도 이 단기간에 요 시세를 먹었습니다. 그리고 뭐 나머지 종목은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단기적인 베팅을 했는데, 이제 CS 윈드 같은 경우도 이 눌림목 나왔을 때 이 베팅을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CS 윈드도 좀 보고 있고, 코로나주 같은 경우는 서서히 다시 관심권역인데,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조금 없어서 다음에 이제 좀 코로나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정도로 오늘 베팅을 했고, 제 아는 분의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. 네,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